월요일을 기점으로 좀 예. 할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쏟아냈습니다. 그죠? 예. 그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신호는 보낸 거죠. 어떤 예. 신호냐? 앞으로 방어 전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말씀 안 예. 하셨지만 나도 이제는 임계점에 왔다.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분열돼서는 안 되고 예.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만 가지고는 예.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말하겠다는 예. 이런 마음은 표현하신 거 아닐까요? 임계를 넘어서 그럼 같이 갈 수 없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면 같이 안 간다는 겁니까? 특검 가결시킨다?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분열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접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호한 입장을 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나 그 친한 쪽 입장에서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도리어 저는 뭔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든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당원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뭐 한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전망도 나오는데 저는 네. 뭐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의 결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야당들이 요구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는 건 동의하고 가겠다. 예를 들면 최혜병 그 특검법이 안 돼서 네. 저희가 지금 최혜병 관련해서 국정조사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직 이 국정조사에 하겠다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용산 고위 관계자가요. 저희 당 소속 의원들하고 통화할 때나 또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참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 고모.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이게 이제 11월 5일에 한 유튜브가 이거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그 자기 유튜브 첫 그걸- 유튜브 방송을 했죠. 김건희 여사 고모가 뭐 이런 식의 저주를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네, 신조 부총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 여사 고모가 한 대표 가족에 대해서 벼락 맞을 집안이라고 얘기했었다.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알지만 얘기를 안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건 윤 대통령 쪽에서는 우리 더 많이 비난하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신지호 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러면 김 여사 고모가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손 치면 그러면 이거는 이쪽이 했으니까 우리가 한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이걸 했다는 걸 자인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질은 게시판이냐 아니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냐의 또 차원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냥 결국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단순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게 주변에서 도리어 이런 자극적인 반응이 된다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어떤 간격이 이 정도라고 본다면 네. 그 주변 인물들의 어떤 발언이나 대응으로 인해서 더 간격이 더 벌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저희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저희 많이 부족하고 민생에 해야 되는데 3주째 이 문제를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네. 송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변인 분들이 한동훈 네. 대표를 위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전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당사자들 말고 주변의 얘기들로 인해서 뭔가 더 확전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얘기라고 한다면 그럼 뭐 한 대표 가족이 쓴 글은 맞긴 맞다는 걸 좀 자인하는 겁니까? 라고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그 약간 좀 두 개 사안이 달라요라고 말씀하셨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건희 여사 고모의 페이스북 글 잘못됐죠.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분이 최근 그 다른 가족들이나 김건희 여사 연결이 되거나 이런 상태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연락을 안 한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은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 실명과 얼굴이 드러난 채 그냥 자기가 글을 올린 거예요.
부적절한 내용이지만 여러 명이 모의해서 여론 조작을 하거나 하는 문제의 본질과는 괴가 다른 거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가져가면 좀 문제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계속 곤란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친윤 쪽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김 여사 고모의 뭐 유튜브 글과 그리고 한 대표 가족의 글은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른 사안이다라고도 친윤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모까지 이렇게 또 끌고 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고모가 일단 저희 나왔으니까 김 여사의 고모가 쓰신 건 SNS의 실명으로 자기가 본인의 생각을 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보다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 게시판이라는 것은 당원 게시판 또는 포털 사이트의 댓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론을 한쪽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었던 그런 것하고 이건 개인의 의사 표현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양측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친윤계와 친한계는 서로에 대한 불신, 갈등, 이 골이 정 깊다 보니까 네. 이 어떤 사안이 생겨도 이 사안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문제의 본질을 본인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뭐 친한계에서는 뭐 제2의 뭐 제3의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갖다가 용산 대통령실이나 친한계 쪽에서 자꾸만 뭔가 소스를 가지고 공격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아니 그래서 결론은 누가 썼다는 거야. 우린 그것만 궁금하다니까. 빨리 그러니까 답이 뭔지 가족이 썼어 안 썼어. 그것만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친윤, 친한 양쪽의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해결점, 교차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만평이 이게 나왔습니다. 다음 만평 볼까요? 네. 지금 보면 온통 게시판 온통 게시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 한동훈 대표예요. 귀를 막고 지금 뭔가 이렇게 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 대표. 요거 김기영 대변인님.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본인은 좀 외면하고 싶으실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국민들은 다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진실은 모릅니다. 저도 진실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용기 있게 직면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시고 저는 그래요. 본인이 생각하거나 친한 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네. 끄집어 내린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마저도 만약에 그런 어떤 의도가 있고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도 반발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내려올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의 6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서 만들어진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리더십이 공고히 해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실수나 본인의 입장이 있을 때는 자신 있게 하는 게 맞거든요. 정치인이란 것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이 있고 네. 어떤 사안에 대해를 외면하지 않는 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님. 저는 오늘 아침에 저 만평을 보면서 네. 가수 로제의 아파트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그 가수 로제의 아파트가 지난번에 수능 금지곡이라는 네.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계속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아하. 털고 가려고 한다고 해서 털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으면 저 문제에서 본인은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저 문제를 털지 않으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내는 메시지,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저 문제를 털어야 된다. 이런 조언의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수능 금지곡으로까지 얘기가 됐었던 아파트처럼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게 내가 털어낼래야 털어낼 수가 없는 사안이 당 게시판 사안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대표 여기서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 대표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뭘 느끼냐면 대표님의 워딩이 예. 그 오늘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야당의 그 어떤 전략에 예. 우리가 뭐 변화를 이렇게 줄 이유는 없다. 예. 뭐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예. 저는 봤는데 예. 그런 표현이 의미는 비슷한 것 같긴 예. 하지만 좀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표께서 그냥 그렇게 연설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이게 물론 뭐 변화가 있다 생각하진 않는데 대표님의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좀 며칠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네, 정성국 조직부총장이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당 전략에 우리가 변화를 준 이유는 없진 않느냐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야당의 전략, 뭐 특검법 등등을 비롯한 이 특검법 관련해서 야당의 전략에 우리가 변화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전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었거든요. 라는 취지예요. 전에는 뭐가 독소 조항이고 뭐고 막 이랬었는데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져 심중이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정성국 부총장, 지난 월요일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최고위 공개 충돌 상황에서 공개 충돌이 끝나고 비공개로 넘어갔을 때 신동욱 대변인이랑 고성이 좀 나왔었습니다. 팩트체크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민전 최고위원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신동욱 대변인이 아니 왜 최고위원 발언에 조직부총장이 끼어드는 겁니까? 라고 해서 아니 최고위원이 대표를 공격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주고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 정성국 조직부총장인데 그만큼 친한인 거죠. 근데 얘기하기를 한 대표 요즘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심중에 어떤 생각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네.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한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적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전망도 나오는데 저는 네. 뭐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의 결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야당들이 요구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는 건 동의하고 가겠다. 예를 들면 최혜병 그 특검법이 안 돼서 네. 저희가 지금 최혜병 관련해서 국정조사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직 이 국정조사에 하겠다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용산 쪽에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네. 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뭐 찬성으로 할 그럴 결기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밖에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소 야당의 입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정성국 부총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걸 어떻게든 없는 이슈를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원료를 기점으로 좀 할 예.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쏟아냈습니다. 그죠? 예. 그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신호는 보낸 거죠. 어떤 예. 신호냐? 앞으로 방어 전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말씀 안 예. 하셨지만 나도 이제는 임계점에 왔다. 예. 나도 이제는 분열돼서는 안 되고 예.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만 가지고는 예.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말하겠다는 예. 이런 마음은 표현하신 거 아닐까요? 임계를 넘어서 네. 정성국 부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신호를 보낸 것 같다. 임계점에 왔다.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만으론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표현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네. 그럼 같이 갈 수 없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면 같이 안 간다는 겁니까? 특검 가결시킨다? 그러니까 정성국 의원님이 친한 게 아닙니까? 저와 같은 그냥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관전자적 입장이 아니라 본인의 워딩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심증,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친윤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이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본인 워딩이 그렇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식 특검은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네. 전대 때 그렇게 치열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 했지만 그때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분열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저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호한 입장을 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나 그 친한 쪽 입장에서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도리어 저는 뭔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든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당원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도리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나쁜 시그널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만약에 이 시그널이 진짜 그 해석이 맞다면 이건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라고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라는 얘기가 친한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있을, 잠시 뒤 있을 최고위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더 주목이 됩니다.